톡톡이가 어느덧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는데 특수학교를 보내는 게 좋을지 그냥 일반 학교를 보내도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걱정 마세요. 선배 엄마들인 저희가 경험을 토대로 학교 입학에 관해 엄마들이 궁금하실 점들을 풀어드릴게요. 통합학교와 특수학교 중 어디로 보내는 게 좋을까요? 우리 아이가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학생의 장애 정도보다 학교의 지원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고려해 봐야 합니다. 뇌병변 장애가 있고 모든 일상생활, 그러니까 이동, 배변, 식사, 필기 등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학교에서 실무사, 통합교육 지원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면 통합학급에서의 교육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학생이 그 모든 지원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말이죠. 지역마다 학교마다 지원 인력의 형편은 차이가 있으니 내 아이가 갈 학교의 상황을 미리 잘 살펴서 학생이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부모님, 보호자의 결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합학급에 학생을 보내는 순간 그에 따르는 보호자로서의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화 교육 계획 세우기, 통합학급 담임, 특수교사, 실무사,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등 학생과 관계된 사람들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 학생은 보호자가 대신 학교 관계자들을 자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이든 내면이든 말이죠. 특수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는 어떤 것을 고려한 건가요? 먼저 특수학교는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모두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부터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워낙 특수학교가 적다 보니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보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수학교를 보내고 보내지 못하고의 상황을 떠나서 우선 가족의 상황, 그러니까 맞벌이인지 아니면 비장애 자녀의 장애 수용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방과 후의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 지역사회의 치료실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특수학교를 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엇보다 당사자인 아이의 성향과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데요. 자폐라고 해서 무조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힘들어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가족은 어떤 지원을 해야 할까요? 가족의 역할은 첫째도 둘째도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속도대로 잘 자라고 있다고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일단 학교에 보냈으면 교사를 포함한 학교 관계자들을 믿고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들 잘 하시겠지만 용모를 단정히 해서 학교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침마다 샤워를 하고 양치도 잘 시키시고요. 깨끗한 옷을 입혀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옷이 아니어도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히시길 추천드려요. 친구들이 내 아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말이죠. 또한 학습 준비물도 잘 챙겨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는 수행 능력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준비물을 안 챙기시는 보호자들 들어봤어요.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처럼 수업 활동에 참여하든 참여를 하지 않든 준비물을 꼭 챙겨서 보내주세요. 미리 아이의 활동을 제한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학교를 보낼 때 부모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할까요?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부모님의 불안은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되고 불안이라는 감정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는 좋지 않은 곳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해줍니다.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기본적인 생활 태도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늦지 않게 가는 거, 식사 후에 양치를 하는 거, 자기 물건을 챙기는 것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독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기 초에 챙겨야 하는 준비물과 회신해야 하는 서류 등도 잊지 않고 바로바로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통합학급 선생님과의 소통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선생님을 믿어주세요. 교사는 자신의 교육 방식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통합학급을 자원하는 교사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통합교육 연수를 듣거나 관심 있는 교사들이 통합학급을 맡는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특교자를 떠맡은, 그야말로 떠맡은 교사라도 먼저 통합학급을 경험한 교사의 도움을 받거나 자료를 찾고 학생에게 맞는 교육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적용할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이 모두 우리 아이의 학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특수교사에게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통합학급 교사도 담임임을 명심하시고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관한 의논, 협력은 본반 담임과 특수선생님 두 분께 모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학생이 등교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통합학급과 특수학급 선생님 두 분께 동시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특수학교 교사와 소통할 때 유의점은 조금 다를까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궁금한 것이 있으면 팩트 위주로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감정을 전달하려고 하면 이야기만 길어지면서 선생님들의 피로도만 높아지고 오해가 쌓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궁금한 것을 초반에 물어보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에는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건강하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달해야 하는 정보는 정확히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약물과 관련된 것, 아이가 정말 힘들어하는 활동이나 상황, 기능 정도, 아침밥을 잘 먹는 아이가 어느 날은 아침밥을 안 먹었다든지 잠을 너무 못 자서 힘들어할 것 같다든지 이런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서 특별한 일이 있다면 톡이나 문자로 전달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수단을 이용할지는 선생님들마다 성향을 파악하셔서 선호하는 채널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셋째, 모든 연락은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6시 이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우리 아이만 봐달라고 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넷째, 학기의 목표는 IEP, 즉 개별화 교육 계획안 회의에 참석하셔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으셔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과 우리는 파트너다라는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이쁘게 이야기 나누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배 부모로서 학교를 보내는 아이들의 엄마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학생에게 학습 능력을 높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장차 사회인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능력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타인과 잘 어울리는 심성을 기르는 것이 학습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령기 12년 동안 또래 혹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의사표현을 언어로 또박또박 표현하는 아이든 말 한마디 못해도 행동으로 표현하는 아이든 부드럽게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려면 먼저 타인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내 의견을 들어줄지 말지 불안할 때 떼쓰고 울고 화난 말투가 먼저 튀어나오지 않나요? 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도 타인에게 환영받는 아이로 키워주는 게 보호자와 학교 관계자와 아이를 만나는 주변인들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졸업하고 기능이 좋아서 취업하고 자립하고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발화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이 어려워서 취업과 자립을 꿈꾸지 못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지역사회 내에서 타인들의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때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모님들이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6년과 중고등 6년이 길게 느껴지실지 몰라도 정말 시간은 빠르게 흐릅니다. 사람의 평균 연령이 80세라고 했을 때 학교를 졸업한 20살부터 80세까지 6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삶의 질과 사람 사이에서의 에티켓,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학교를 생각하면 무섭고 힘든 감정도 많으시겠지만 학교란 생각보다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큰 영감과 기억을 바탕으로 추억을 만드는 곳입니다.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하는 행복한 감정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 중에 어려운 점은 선배 부모들이 있으니 혼자라 생각하지 마시고 힘을 내어주세요. 앞에 놓인 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책은 20년 전에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는 시점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제목이 아들의 답장을 기다리며네요. 그때는 금방 답장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또 보니까 매일매일 아들의 답장을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도 저희 아이들의 답장을 매일 받고 있네요. 최 선생님께서 받으신 답장 중에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받았는데요.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 아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답장이지 않을까요? 네. 자녀들에게 어떤 답장을 받고 계신가요? 저는 엄마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저에게 와서 뽀뽀를 쪽 해주는 답장을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처럼 자녀들의 답장을 매일매일 받게 되시기를 저희가 바라고 응원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